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하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걸을수록 뇌가 젊어진다입니다. 지은이 오시마 기요시, 성기홍 황소연 옮김 전나무숲에서 나온 책입니다. 잠든 뇌를 깨우는 건강한 습관 걷기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요즘 맨발 걷기가 전 국민 운동이 되었지요. 그래서 맨발 걷기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의사이자 뇌과학자가 쓴 걷기에 관한 책 한 권을 가져와 봤습니다. 대체 걷기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길래 그리 화두가 되고 있는지, 물론 신발을 신고 걷느냐 맨발로 걷느냐의 차이는 있지만요. 근본적으로 걷기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매력이 있길래 사람들이 그리 빠져들고 있는지 뇌과학자가 밝히는 걷기의 놀라운 효과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걷기가 우리 신체에 좋다는 것은 이젠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 되었는데요. 이 책에선 단순히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심지어 뇌를 젊어지게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즐겁게 걸으면 나이가 들어도 뇌가 늙지 않는다. 따라서 매일 걷기를 실천하는 사람은 늘 젊게 살 수 있다. 이 책은 걷기가 뇌에 좋은 이유를 뇌과학에 입각해 밝히고자 한다. 그렇다고 어려운 학설이나 이론을 지루하게 늘어놓게 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뇌와 걷기의 찰떡궁합을 이해하려면 먼저 뇌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뇌를 속이 꽉 찬 만두에 비유해서 뇌의 구조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자 한다. 그 다음은 본격적인 걷기 예찬론이 이어진다. 걸으면 왜 기분이 좋아지는지, 걷기가 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걷기의 고마움을 다 같이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젊음이란 단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20대 청년이지만 안주하는 삶을 좇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60대의 노인이지만 다양한 분야의 호기심을 갖고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는 사람이 있다. 요컨대 나이가 젊음을 대변해 주지는 않는다. 뇌가 젊어야 진짜 청춘이다. 뇌 나이가 젊은 사람은 몸도 마음도 젊다. 뇌가 젊으니까 활기차게 행동하고 활기차게 행동하니까 뇌가 젊어진다. 젊음의 선순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당신이 건강한 두 다리로 걷는 순간에 선순환은 생성된다. 다리가 걷기 시작하면 뇌도 덩달아 활동을 개시한다. 뇌가 쌩쌩 달리기 시작하면 두 다리는 더 신나게 걷고 싶어 한다. 자전거를 탈 때 첫 고비만 넘기면 페달을 밟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듯이 걷기도 일단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한없이 즐거워진다. 이를 되뇌 생리학에서는 뇌의 보상 행동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뇌는 기쁘고 즐거웠던 일을 기억해 두었다가 이를 반복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 신나게 더 재미있게를 외치면서 더 큰 기쁨을 추구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는 동안에 뇌가 싱싱해지고 육체가 쌩쌩해진다. 인간의 뇌는 쓰면 쓸수록 활발하게 움직이고 긍정적, 적극적으로 사고한다. 걷기는 인간의 쾌감이다. 싱싱한 젊음을 마다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젊게 산다는 것은 건강한 육체, 생동감 넘치는 두뇌 활동 상태를 의미한다. 어느 한쪽에 탈이 나도 진정으로 젊다고 할 수 없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야 젊게 살 수 있다. 그렇다면 뇌와 육체의 건강을 균형 있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걷기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걷기를 권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하며 걷기를 육체의 건강에만 결부시킨다. 걷기는 심폐지구력을 강화하고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며 체중 감량에도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걸으면 뇌가 건강해진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듯하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몸을 움직이는 일과 머리를 쓰는 일을 별개의 행위로 생각한다. 극단적인 이야기일지는 모르지만 수영이나 조깅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독서와 사색을 통해 두뇌를 단련하는 것이 균형 있는 심신 단련법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 물론 수영을 하고 독서를 하면 몸과 마음을 토실토실 살찌울 수 있다. 하지만 수영을 하고 독서를 해야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권하는 방법은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걸으면 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의식해서 걸으면 된다. 의식해서 걸으면 육체 건강과 두뇌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걷기가 몸과 뇌에 두루두루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대뇌 생리학의 관점에서 답을 구한다면 과학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이론을 얼마든지 댈 수 있다. 하지만 걷기와 두뇌의 활성화의 상관관계를 알기 쉽게 풀어쓰고자 한다. 나는 복잡한 이론보다 인간의 직감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 혹시 당신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걷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기분이 한결 좋아졌던 경험. 무거웠던 마음이 발걸음과 함께 가벼워졌던 경험은 그때 당신이 맛보았던 왠지 기분 좋은 느낌을 나는 이 책에서 일깨워 주고 싶다. 걷는 순간 밀려오는 상쾌함이나 설레는 쾌감은 우리의 뇌가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쾌감은 인간만이 향유할 수 있는 특권이다. 두 발을 움직여 걷는 순간 뇌는 참된 기쁨을 맛본다. 이 기쁨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은 뇌의 신호를 감지하고 뇌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뇌를 젊게 가꾼다는 것은 자신의 뇌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눈다는 뜻이다. 의식해서 걷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걷기는 뇌를 자극한다. 걸으면 몸과 뇌가 두루두루 건강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눈에는 단순하게 보여도 두 발로 서서 걷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갓난아기를 보면 처음에는 엉금엉금 기어다닌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서게 되고 뒤뚱뒤뚱 걸음마를 배우게 되는데 아기가 아장아장 걷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보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리 근육도 발달해야 하지만 두 다리로 균형 있게 걸을 수 있게끔 지시하는 뇌의 회로 설계가 필요하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걷고 있지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엄청난 정보가 다리 근육에서 신경을 통해 대뇌 심피질의 운동을 관장하는 감각령에 도달한다. 뇌로 향하는 정보 전달은 그 속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두 발로 걷는 동안 뇌와 다리 사이에서는 복잡한 신호 교환이 쉴 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걸음을 걷더라도 자신의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생각하며 걷고 있는지, 노면은 안전한지, 경사도는 어떤지 등등의 정보가 순식간에 뇌에 도달하고 정보를 받아들인 뇌는 실시간으로 다리에 지시를 내리면서 다음 동작으로 이어진다. 또한 사람이 걷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고 손을 흔들며 균형을 취하고 피부로 공기의 온도를 느끼고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온몸의 감각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런 모든 정보가 뇌내 심피질에 전달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한 걸음씩 발을 내디딜 때마다 이렇듯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우리는 비로소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 받아들이는 다양한 자극이 뇌를 활성화시키는 주역이다. 걷다가 바나나 껍질을 잘못 밟아 미끄러지거나 발을 헛디뎌 넘어졌을 때가 아니면 우리는 뇌의 존재를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다. 뇌는 일하지 않고 단지 다리만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걷는 동안에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바로 이것이 걸으면 뇌 나이가 젊어지는 이유다. 걷기는 건망증을 극복한다. 당신은 영어 문장을 외우거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만 머리를 쓰고 있다고 혹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책상 앞에 앉아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 때 지의 사령탑인 전두연합령은 쉴 새 없이 움직인다.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을 때도 전두연합령은 활발하게 움직인다. 뇌를 폭넓게 사용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수학 공부를 할 때보다 오히려 걸을 때가 두뇌 개발에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걷기는 지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불안해하기 전에 우선 걸어라. 몸이 건강해지고 뇌가 건강해진다. 몸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굳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도 쓰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어버린다. 인간의 뇌는 네트워크로 움직인다. 뇌를 쓰지 않으면 신경회로망에 불이 꺼지지만 뇌를 쓰면 꺼진 회로망에 다시 불이 켜진다.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활동을 개시하면 잃어버린 것을 학습해서 다시 기억할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을 머릿속에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 뇌는 쓰지 않으면 그 기능이 점점 퇴화한다. 뇌의 신경세포가 죽어서 신경망의 전원이 꺼진다. 이와 같은 전원 오프 상태에서 건망증이 생긴다. 하지만 뇌를 쓰면 새로운 신경망이 구축되어서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신경회로망에 반짝 불이 켜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신경회로망을 자극해서 불을 환하게 밝힐 수 있을까? 최고의 방법은 바로 걷는 것이다. 걸으면 뇌의 불이 반짝반짝 켜진다. 깜빡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까마귀 고기를 먹었다 하더라도 다시 기억하면 되지 하며 자신감이 솟는다. 자신감, 바로 이것이 포인트다. 걷는 동안 적극적인 마음가짐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솟는다. 몇 시간 동안 머리에 쥐가 나게 하던 수학 문제가 잠깐 동안의 산책으로 스르르 풀리는 경우가 있다. 걷기의 힘이다.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했던 부분들이 걷는 동안 어느덧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바뀐다. 걷기가 뇌를 자극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을 샘솟게 하는 것이다. 걸으면 뇌가 똑똑해진다. 뇌와 근육에는 공통점이 있다. 둘 다 쓰면 쓸수록 단련된다는 것이다. 다리 근육은 걸으면 탱탱해진다. 마찬가지로 뇌도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 강연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의뢰하는 질문이 있다. 그럼 건망증도 고쳐지나요? 물론 건망증도 좋아지지만 그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 건망증을 두려워하지 않는 긍정적인 마음, 깜빡 잊어도 다시 기억하고자 하는 의욕이 샘솟는다. 이 점이 중요하다. 건망증 자체는 무서운 질병이 아니다. 우리의 뇌는 쉽게 잊을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우리는 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억하면 된다는 의욕이 사그라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걷지 않으면 다리 근육은 부실해진다. 마찬가지로 뇌도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 귀찮아서, 소심해서 등등의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다리도 뇌도 녹슨다. 그러므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의식하면서 걸어라. 의식해서 걷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매일 어떻게 하면 걷기 운동의 횟수를 늘릴 수 있을까 의식하면서 걷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걸을 때 막연하게 다리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총동원해서 걷기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의식한다면 당신은 평생 젊고 생기 있는 인생을 보낼 수 있다. 현대인은 거의 걷지 않는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걷는 것이 중심인 생활을 했다. 일부러 걷기를 취미나 운동으로 삼지 않아도 늘 걸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의식하지 않으면 굳이 걸을 필요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아침부터 밤까지 뒹굴뒹굴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는 것도 가능하다. 출출하면 냉장고에서 뭐든 꺼내 먹으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보내는 휴일 풍경은 머리를 쓰지 않는 생활의 대표 사례다. 이와 같은 생활 패턴은 거의라고 할 정도로 두뇌를 쓰지 않는다.
그렇다고 뇌에 기분 좋은 휴식을 선사하는 것도 아니다. 뇌를 쉬게 한다는 것은 뇌가 쾌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맛있는 요리를 만든다든지 경치 좋은 곳에 나들이를 간다든지 취미 생활에 몰두하는 등 능동적으로 생활하며 뇌에 기분 좋은 자극을 주는 것이 뇌에 진정한 휴식을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머리 정수리 좌우로 채성 감각령이라는 부위가 있다. 우리 몸에서 움직이는 부위, 즉 손과 발, 턱을 통해 전해진 정보가 도달하는 곳이다. 걷는 것과 먹는 것, 그리고 수작업은 모두 채성 감각령을 자극한다. 채성 감각령을 자극함으로써 뇌 전체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채성 감각령에 전해지는 정보 가운데 50%는 턱에서 나머지 50%는 손과 발에서 각각 25%씩 전해진다. 발이 움직이면 손도 움직이고 배도 고프다. 바른 식생활이 걷기와 더불어 내 나이를 젊게 만드는 1등 공신임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내 취미는 즐겁게 걷기와 맛있게 먹기다. 그 덕분에 80이 넘었어도 여전히 건강하다.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는데 이상 없음이라는 기분 좋은 결과를 듣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신경 쓸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생활이 계속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늙어버린다. 몸과 마음이 모두 함께 늙는다. 젊음이란 나이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의욕만 있다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인생을 젊게 살 수 있다. 반대로 의욕이 없으면 20대도 노인이나 다름없다. 뇌가 젊은 사람이 진정한 젊은이다. 걷기는 요통 치료에 효과가 있다. 꾸준히 걸었더니 허리 통증이 말끔히 나았다는 얘기를 때때로 듣는다. 바른 자세로 무리하지 않고 적당하게 걸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걷기가 요통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걷는 것이 왜 요통에 효과가 있을까? 먼저 앞에서 언급한 선순환과 악순환의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체중이 불면 허리에 부담이 가중된다. 허리가 아프니까 걷기를 피하고 걷지 않으니까 체중이 늘어난다. 결국 체중이 증가하면 요통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긴다. 걷기를 실천하면 체중 감량과 함께 허리 통증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요통은 유일하게 직립보행을 하는 인류의 숙명이다. 꼿꼿이 서서 두 다리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허리는 혹사당하기 시작했다. 상체의 체중을 지탱해야 하고 걷거나 달릴 때는 허리를 기점으로 굽혔다 폈다 하는 복잡한 동작이 이루어진다. 허리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다. 신경다발인 척수를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다. 인간의 발은 근육의 모임이라고 할 정도로 인체 근육의 3분의 2가 발에 집중되어 있다. 근육이 움직이면 신경을 통해 뇌에 정보가 전해져서 뇌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근육의 모임이 움직인다는 것은 뇌와 발 사이에서 그만큼 많은 양의 정보가 교환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신경다발은 척수를 통해 뇌관과 이어진다. 골반이 신경다발을 보호하고 척추를 지탱하는 것이다. 이런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허리도 걷지 않으면 뼈를 지탱하는 근육이나 인대가 부실해진다. 쓰지 않는 근육은 점점 힘을 잃기 때문이다. 근육이 부실해지면 골반이 일그러져 요통이 생긴다. 따라서 걷기는 요통 예방에 가장 좋은 처방약이며 무리하지 않는다면 요통 개선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듯 요통을 치료할 목적으로 걷기를 시도해보고 싶다면 의사의 지도가 필요하다. 이동수단이 두 다리밖에 없었던 옛날 옛적에는 걷기가 생활이었기 때문에 허리의 근육이 잘 발달돼 있었다. 따라서 요통은 걷지 않아서 생긴 현대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요통이 문명의 병이라면 그 현대병은 뇌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걷지 않으면 허리가 부실해지듯이 잘 걷지 않는 현대인의 뇌 역시 부실해질 테니 말이다.
걸으면 고혈압도 치료된다. 뇌에 도달하는 혈류가 감소하면 뇌는 노화하기 시작한다. 고혈압이 뇌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이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우리의 뇌에는 미세한 혈관이 수없이 뻗어 있다. 뇌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통해 운반되는 대량의 산소가 필요하다. 심장이 1회 뿜어내는 혈액량 가운데 15에서 20%가 뇌로 가고 뇌에서 소비된다. 생명을 유지하고 지적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산소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혈액이 감소하면 뇌에도 영향을 미쳐 뇌의 활동이 부진해지는데 이런 현상이 오래 지속되면 뇌 자체가 위축되고 만다. 고혈압증은 뇌졸중뿐 아니라 뇌의 노화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무시무시한 증상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고혈압이라고 판단하는 수치는 어느 정도일까? 세계보건기구 혈압분류에 따르면 최고혈압 140mmHg 이상, 최저혈압 90mmHg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본다. 혈압은 시시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한 번의 측정으로 수치가 높다고 해서 바로 고혈압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다만 평소 혈압 수치가 이 수치 이상이라면 고혈압증을 의심해야 한다. 참고로 정상 혈압은 최고 혈압 130mmHg 미만, 최저혈압 85mmHg 미만이다. 고혈압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식이요법과 적당한 운동이 좋다. 운동 중에서도 특히 걷기가 최고의 특효약이다.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걷는 것이 고혈압증을 개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여기서 꾸준히 걷는다는 것은 장시간 동안 걸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조금씩 걷더라도 매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고혈압증 환자의 경우 천천히 걷는 것이 중요하다. 빨리 걷기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한다. 조깅이 아닌 산책한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걷는 것이 좋다. 천천히 걷게 되면 산소를 깊이 듬뿍 마실 수 있다. 온몸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조금씩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고혈압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걸어라.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져 병에 걸리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론이다.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사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고령화 사회 탓인지 나이가 들면 어디가 부실해진다 하는 건강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보도에 절대 신경 쓰지 마라. 진짜 나이는 뇌 나이로 정해진다. 나이는 젊어도 호기심이 없다면 뇌 나이는 노인이다. 반대로 나이는 많아도 뇌 나이가 젊은 진정한 청춘도 많다. 면역력은 뇌의 활동과 관련이 깊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에 걸리기 쉬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한 숫자 나이와 비례해 면역력이 뚝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뇌 나이를 젊게 유지하면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얘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림프구가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 흉선이나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림프구는 몸속에 세균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지킴이다. 이 림프구는 스트레스에 약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활성도가 떨어진다. 병을 달고 사는 허약 체질인 사람은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과민 반응을 보일 때가 많다. 따라서 몸이 약한 사람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페이스로 걷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노가 일렁이는 날 일단 걸어라.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마음을 추스리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럴 때 나는 나의 뇌 속을 살짝 들여다본다. 본능의 뇌가 에이 모르겠다, 확 뒤집어 엎어 하고 속삭인다. 하지만 지의 사령탑인 전도연합령은 그래봤자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참아 하며 필사적으로 타이른다. 머릿속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이다. 결과는 본능의 뇌가 승리하든지 아니면 지의 사령탑이 진압하든지 둘 중의 하나로 결판이 날 것이다.
어느 쪽이 승리하든 스트레스는 쌓이게 마련이다. 머릿속에서 거센 폭풍이 몰아칠 때 나는 그래 나가자 하고 단호하게 말한다. 운동화를 신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뇌가 속삭인다. 오호 나가시려고? 나는 혼자서 걷기 시작한다. 화가 치미니까 머리로 피가 치솟고 흥분하니까 심장이 벌렁거린다. 화를 내고 있는 뇌가 있는가 하면 화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뇌도 있다. 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처럼 두 개의 인격을 제3자 입장에서 관망하는 뇌도 있다. 이거 참 재미있군. 내 속에 내가 대체 몇 개야 하고 관심사가 그쪽으로 방향을 돌린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아름다운 미녀가 내 옆을 지나간다. 우와 진짜 예쁘다. 아름다운 여성과 마주칠 때 누르락불구락 하던 표정은 어느새 꼬리를 내린다. 미인 앞에서 얼굴을 찡그릴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나를 재미있다는 듯 보고 있는 또 다른 뇌가 있다. 걷다 보면 관심사가 여기저기로 옮겨간다. 발걸음 수가 늘어날수록 분노의 뇌는 조금씩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다. 화를 내는 일도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 분노의 에너지가 걷기로 분산되는 과정에서 노여움이 거치는 것이다. 이때 다시 걷고 있으니까 아마도 세로토닌이 활동을 개시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세로토닌은 노르아드레날린을 억제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났을 때는 일단 걸어라. 인간관계로 얽히고 설킨 날 일단 걸어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힘들어하며 한숨 짓는 사람이 있다. 실은 이렇게 한숨 짓는 사람도 주위를 둘러보면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을 만한 친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관계로 골머리를 앓는 순간만큼은 그 사실조차 떠올리기 힘들다. 묵묵히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마도 친구일 것이다. 단 얘기가 너무 심각해질 것 같을 때는 잠시 걷는 게 어때? 하며 말을 건네보자. 나는 섣부른 조언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걸으면서 그 사람이 토해내고 싶은 말을 가만히 들어줄 따름이다. 어려운 인간관계를 풀 수 있는 모범 답안을 제시할 능력도 없다. 하지만 그보다는 고민하는 당사자가 가장 정답에 가까운 답을 알고 있게 마련이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스스로가 답을 찾아낸다. 나는 이것도 걷기의 효과라고 생각한다. 걷고 있는 동안에는 생각이 다양하게 분산돼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볼 수 있다. 그만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걸으면서 생각하니까 두뇌 전체가 활발하게 움직인다. 언뜻 보기에는 집중하기 어려울 듯 보이지만 골똘히 생각할 수 있다. 무엇보다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뀐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어우러져 인간관계처럼 어려운 문제도 얽힌 실타래가 풀어지듯 해결의 가닥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무대 설정을 중요시한다. 달콤한 말로 무대 앞에 세우는 것까지가 나의 몫이다. 일단 멍석을 깔아주면 내가 할 일은 더 이상 없다. 그러니 인간관계의 실타래를 풀고 싶다면 일단 걸어라. 단 혼자 걷지 말고 가까운 사람과 함께 걸어라. 고민거리를 고백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것이다. 자신과 대화를 나누면서 걷기. 나는 친구와 함께 담소를 나누면서 걷는 것을 좋아한다. 마찬가지로 혼자서 걷는 것도 좋아한다. 어느 쪽이 더 좋다고 꼬집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각각 나름의 즐거움이 있다. 굳이 구분하자면 혼자서 걸을 때는 충전하고 싶을 때고 친구와 걸을 때는 발산하고 싶을 때다. 특히 홀로 숲속을 거닐 때 내 마음은 한없이 충만해진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쾌감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차오를 때 나는 그 감각에 몸을 맡기고 아무 말 없이 걷는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큰 자연의 리듬과 작은 나의 리듬이 서로 녹아서 하나가 된 듯한 일체감을 맛본다.
이런 시간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과 대화하면서 걷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다 잘 될 거야.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전나무가 그렇게 말해준 건지도 모른다. 저절로 고마워라는 감사의 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새어나온다. 숲속에 우뚝 선 바위가 넌지시 말을 건넨다. 뭘 그렇게 욕심내니? 그렇지.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이런 대화가 나는 즐겁다. 특별히 뭔가 생각할 게 있어서 숲에 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자연의 리듬에 몸을 맡기고 머리를 비우기 위해 갈 때가 많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걸을 때 문득 소리가 들린다.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해도 좋다. 훌쩍 떠오르는 이미지와 대화를 나누면서 걷는다. 자연과 대화를 나누는 즐거움은 옆에 누군가 있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기분이 되지도 않고 설령 그런 기분이 들어 전나무에게 말을 건다면 아마도 친구가 이상하게 볼 것이다.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는 홀로 즐기는 즐거움이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갖기는 힘들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도 이유의 하나지만 그보다 인공물에 둘러싸인 생활의 장에서 자신과 마주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홀로 대자연 속을 걸어보자.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내면과 만날 수 있다. 여기까지 낭독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